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YTN 뉴스 FM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출시됐습니다. 김순나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고향에 많이 내려가시겠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호영 씨는 오늘도 힘찬 하루 맞으시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용혜 씨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접해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좋은 방송으로 우리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미국에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YTN 예스 앱 설치하고 듣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미국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국 소식 궁금할 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 아빠께 선물로 조용필 씨 콘서트 티켓 드리고 싶은데 미국 땅에 있는 큰딸이 효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권미연 씨는 저는 프랑스에서도 참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한국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재근 씨는 정치는 어두워도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상호 씨는 출근해서 회사에서 아침 식사 중입니다. YTN 뉴스 보다가 조용필 콘서트 소식을 듣고 신청합니다.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써니 씨라고 보내주신 분은 기다리던 YTN 라디오 예스 반갑고 축하합니다. 청취자들의 사랑과 신뢰받는 예스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상유 씨. 이전에는 YTN 통합 어플로 라디오도 듣고 방송도 봤는데 라디오만 그것도 와이파이로 가능한 어플이 나와서 좋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생전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콘서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웹 예스가 드디어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생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세요.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바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후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시설에서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20분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6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쯤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네이비야드, 즉 해군 복합단지 내에 있는 해군 체계사령부 건물에서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푸른색 옷을 입은 괴한이 건물 3층 복도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하는데요. 괴한들의 총기 난사로 최소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용의자 가운데 34살 아론 알렉시스라는 남성 1명이 사살돼서 사망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부상자는 4명인데 3명은 중상입니다. 예, 군 부대 안에 있었다면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지는데 용의자는 사망한 1명 외에 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한 용의자 아론 알렉시스 외에 용의자가 최소 1명 더 있는 것으로 미국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군복 차림으로 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집이나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자리에 불만을 가진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9.11 테러 12주년 직후 수도 한복판, 그것도 백악관 코앞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를 공개했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를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달 21일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서 치명적인 살인가스가 담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또한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 가운데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좀 가벼운 소식으로 바꿔보죠. 빌 게이츠가 20년 연속 미국 최고 부자로 기록됐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20년 연속 미국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명단에서 게이츠는 순자산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7조 8,320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순자산 585억 달러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차지했고요.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산가로 알려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0위를 기록했고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말 돈이 많긴 많군요. 고맙습니다. 김지은 기자.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이후 여의하류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부터 성수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기름내부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 고장 여파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지금도 기름 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이고 반대편 홍제 램프부터 홍진문 터널 지나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아직은 진행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도 노원교부터 멀기 1교 이후로 마장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는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해드리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 또 어김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시도대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추석 특집 마련해봤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마다 추석이면 이 각가지 특집 방송이나 문화 행사가 선보이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올 추석에 대한 대중문화계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시죠. 요번에 그 추석이 예. 큽니다. 보통 이제 추석 연휴가 주말이랑 겹칠 때가 많고 의외로 그런데 올해는 주말 직전에 추석 연휴가 3일이 있고 바로 이어서 주말이 이어지는 데다가 그 전에 그 평일 이틀을 만약에 휴가를 낸다면 그 전 주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장 9일까지 예, 연휴가 9일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쓰는 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휴를 휴가를 안 쓴다고 해도 5일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대중문화계에서는 때 아닌 대목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겠군요. 예, 이 고향에 갔다 오는 시간도 넉넉해졌을 것 같고, 넉넉해질 것 같고요. 예, 추석 특집 방송 많은데, 예. 참 빠지지 않는 출연자들이 있죠? 옛날에 이제 추석 특집 하면은 아나운서가 꼭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 예. 아나운서가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오죠. 평소에 예능 프로그램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연예인 가족 나오고, 예. 또 꼭 주한 외국인들이 모여서 장기 자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전국 노래 자랑식으로 노래를 한다거나 그런 거라고. 그리고 옛날에 추석하면 씨름을 했죠.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씨름이 있죠. 예. 우리나라 추석을 한 20몇 년 정도 성룡이 지켰습니다. 예, 성룡이 출연한 영화가 맞습니다. 쥐꿈부터 온갖 예. 영화들이 다. 그렇죠. 예, 그 특집으로 또 나오죠. 예. 예, 이 참, 재밌게 뽑아오셨네요. 이 성룡이 나오는 영화, 그리고 씨름, 또 그리고 주한 외국인의 그 어떤 장기자랑이나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 예, 저도 한 번씩 다 본 기억이 나군요. 예. 예, 올해도 역시 그렇게 이어지겠죠? 이제 요즘에 추석 특집의 변화는 예. 연예인 가족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연예인이 옛날 같은 그런 연예인이 아니라 예. 아이돌이 나온다는 거. 아이돌 그룹의 그 가족들. 그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옛날에는 신비주의라서 가족을 대동하고 토크쇼를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옛날에 H.O.T. 동방신기 이때만 하더라도 예. 요즘에는 아이돌들이 이 모든 걸 공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오고 또 최근 한 3년 정도 전부터 해마다 추석 때 아이돌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새로운 풍속도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하긴 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진짜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케이팝 따라잡기, 뭐 안무 따라하기 이런 걸 예. 합니다. 그만큼 한류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요. 실제 외국인을 그러면 초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는 드디어 성룡의 시대가 사라지고 예. 한국 영화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압도적으로 추석 때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전부터 추석 때만 되면 토크쇼에 시월드를 다루는 토크쇼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 그게 시월드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시댁을 시월드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요즘에는 추석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새로운 특집을 내는데 그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호응이 좋으면은 추석이 끝나고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론칭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시월드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벌써 9세대가 된 것 같고요. 요즘에는 처월드도 나왔습니다. 처갓집. 제가 집은 예. 처월드고요. 예, 처월드, 시월드. 예. 추석을 맞아서 도심에서 전통 공연도 열리죠. 예. 네. 어떻게 열립니까?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주최를 해서 21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3 한가위 한마당이라는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 이 공연에서는 부채춤, 살풀이춤, 진도북춤 등 갖가지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 방송을 예스란 우리 YTN 새로운 어플로 듣고 계시는 외국에 계시는 이 교포분들 정말 고향 생각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당놀이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마당놀이라기보다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이제 야외 공연을 무료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예. 19일에는 이제 우리 풍물 음악 연주를 하고 예. 20일에는 타악 공연, 그리고 21일에는 어쿠스틱 음악 공연과 요요 퍼포먼스, 그리고 22일에는 타악 퍼포밍 잼스틱의 여러 가지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무료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어쿠스틱 음악 공연과 요요 퍼포먼스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공연을 나중에 이제 봐야 알 수 있겠죠. 예. 요요 퍼포먼스 하니까 예. 궁금해지네요. 이 타악 퍼포밍 잼스틱. 예, 여러 가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이랬군요. 펼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19일, 20일, 21일, 22일. 예, 4일간. 전부 다 나흘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 야외 공연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이 제한도 없고요. 그렇죠. 예. 가족이 함께 참여할 만한 행사도 많죠. 예, 서울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공원 호연당 앞에서 추석 당일을 뺀 18일부터 22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단위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 추석놀이가 펼쳐지고요. 예.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민속놀이, 송편빚기, 떡매치기 이런 거를 가족 단위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의 그 공연 또 그리고 남산공원에 있는 호연당 앞에서 하는 또 그 추석놀이 예. 또 한옥마을에서 하는 그 민속놀이, 예. 송편빚기, 떡매치기 같은 전부 다 겹치는데 예. 정말 시간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골라서 참여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연계에서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도 벌인다면서요? 예, 요번 공연계에서 김종욱 찾기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창작 뮤지컬인데 중국에 수출된 뮤지컬인데요. 예. 이것을 비롯해서 또 미국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이라든가 또 드립걸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나오는 뮤지컬인데요. 예. 또 손숙 씨나 신구 씨가 출연하는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 이 손숙, 신구 두 분은 정말 우리 그 연극계 원로 배우들이신데, 예, 이 연극 제목이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 어디서 혹시 공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연 장소는 제가 외우질 못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뮤지컬 또 아메리칸 이디엇은 새로 올리는 거죠? 예,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초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김종욱 찾기가 예.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관객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뮤지컬이라서 요번에 이 한번 할인을 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드립걸즈라고 이것도 상당히 설날에 볼만한 유쾌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추석 극장과 신작 영화들에 이 우리 시민들 관심이 많을 건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 역시 우리나라 영화가 외화를 압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추석하면 영화인데 예. 추석 급장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몇 년 정도 성룡이 군림했었죠. 예. 근데 이제는 한국 영화가 홍콩 영화의 자리를 완전히 이제 대체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한국 영화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 1차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추석하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액션, 활극, 코미디죠. 그게 예. 이제 성룡 영화의 특징인데 올해는 스파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코믹 액션 활극 작품이고요. 문소리 슬기고가 나오는 영화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하고 예. 설경구 씨가 나와서 지금 개봉한 지 좀 개봉했죠. 됐죠? 예, 며칠 됐죠. 예, 한 개봉한 지. 일주일 됐죠? 일주일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며칠 됐고 예. 지금 150만 돌파했고요. 아, 관객이. 벌써 150만 돌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평이 좋고요. 정말 우리나라 영화 요사이 그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문소리 씨가 웃긴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관상이 또 굉장히 영화 팬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관상도 개봉한 영화죠? 그렇죠. 예. 200만 돌파했습니다. 아, 지금. 벌써요? 예. 이제는 뭐 100만 넘었다는 게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관상 같은 경우에는 송강호 씨, 김혜수 씨, 이정재 씨, 백윤식 씨 이런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이제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예. 최근에 멀티캐스팅 영화들이 흥행 성적이 좋습니다. 뭐 도둑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관상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관상의 감독이 한재린 감독인데 예. 이분의 전작이 연예의 목적, 우아한 세계 이런 작품들인데 그 연예의 목적은 이 케이블로도 대단히 흥행을 했다는 영화죠? 뭐 그렇죠. 예, 성인 영화인데 케이블에서 그런 영화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예. 근데 이 영화들이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논문 제목 같은 영화. 근데 제목이니까, 예. 이 완성도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그렇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우아한 세계 같은 거 한번 보시죠. 한국의 예. 가장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작품이고. 아, 그렇군요. 예, 기러기 가장의 아픔,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요. 근데 그 완성도가 전작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관상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관상이 사극이라서 중년층 관객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영화는 나온 게 없습니까? 그렇죠. 추석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만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또 예, 그렇죠. 중요한 추억인데 올해는 슈퍼배드 2 그러니까 올 여름 영화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설국열차였다면 세계에서는 슈퍼배드 2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미국 헐리우드 만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 흥행 선적이 올 여름에 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거 슈퍼배드 2는 스토리도 가족 딸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서 가족들이 함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몬스터 대학교. 네. 이게 과거 2001년에 히트한 몬스터 주식회사의 속편인데 이 작품도 올여름에 7억 달러 흥행 성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 추석 시즌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두 개의 애니메이션 대작이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관중 100만, 200만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1억 불, 2억 불. 뚝 하면 억이죠. 예, 대수롭지 않게 들리고. 예술 영화는 없습니까? 예술 영화는 홍상수 감독 칸느에 매년 초대받고 요번에 또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우리 선이라는 작품이 요번에 이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예. 이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사연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유인 씨, 관상 너무 재밌어요. 이정지 씨 매력 끝내줘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YTN 애플 정말 편리한 애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를 열린 세상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네,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사연이 또 들어왔네요. 이 최은희 씨, 제 옆에 함께 카풀하는 직원에게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속여서 가입권 요청입니다. 라고 보내줘서 정말 훌륭한 청취자십니다.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전우식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예스.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이 추석 전날입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16일 뉴욕 증시는 이른바 서머스 효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77% 올라서 15,49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예. S&P 500 지수는 0.57%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상승했던 그 나스닥 지수는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서 0.12% 떨어졌습니다. 대표주인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 탓인데요. 애플 주식은 이날 2% 이상 내려서 주당 4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년과 달리 그 신제품인 아이폰 C의 그 사전 주문량을 밝히지 않자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겁니다. 예, 애플이 위기에 처했군요. 로렌스 서머스가 중앙은행 의장 후보에서 물러난 것도 호재로 작용했죠? 예, 오바마 대통령 그동안 그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후임으로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미뤄왔는데요. 서머스는 그 양적 완화의 부정적인 매파로 분석이 되면서 시장은 그가 의장이 되면 그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서머스는 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장관일 때 주도해왔던 그 은행 규제 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과 경제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엊그제 사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자네 얄런 현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의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얄런 부의장은 비둘기파로 그동안 그 버냉키 의장과 함께 양적 완화를 주도해온 사람이어서 급격한 양적 완화 축소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증세 가능성을 집권 후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수정하는 겁니까? 예, 박 대통령이 어제 그 국회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후에도 증세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위해서 5년간 최대 80조 원이 필요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공감대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세금까지 더 높아지면 중산층이 더 어려워지겠군요.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전문가들이 진단이 나오네요. 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학과 교수 및 연구원, 또 건설사 임원, 공인중개사 등 그 업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8%, 즉 10명 중 7명이 최근 집값에 대해서 침체 탈출 직전의 바닥 양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닥 근접의 근거로는 42%가 그 정부 대책에 따른 거래 회복을 꼽았고요. 14%는 경제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지난 그 8.28 정부의 대책 이후에 그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한 상황이고요. 또 그 전문가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올해 말쯤에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그 취득세 연구 인하 등 그 국회 관련법 처리가 최대 변수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 한국 소비자분이 명절에 많이 쓰는 전기 프라이팬 성능을 시험해봤는데 비싸다고 품질이 뛰어난 것은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네, 소비자원이 그 4만에서 16만 원에 이르는 11개의 그 전기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과 내구성 등을 실험했더니 품질 가격과 상관없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대원, 리홈 쿠첸, 쿠쿠전자, 해마루 제품 등은 코팅이 잘 벗겨져서 사용기간이 4개월에 불과했고요.
비오텍 제품은 그 불판 중앙부하고 주변부의 온도 차이가 커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원과 기산전기, 남양 키친플라워 제품은 불판의 최고 온도가 295도를 넘어서서 전기 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BK월드 제품은 가장 싸면서 코팅 등 속리 우승했고요. 예. 그 동양 매직과 테팔 제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예, 김 기자님, 김 기자님. 네. 예, 혹시 우리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출시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예스인데,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예스 검색하면 13번째 나오니까, YTN 예스라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입주 기업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활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가동 소식에 마음 설렌 사람 중엔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실랑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입주 기업 직원 중 실랑민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SJ테크 홍태표 고문인데요. 홍태표 고문님은 개성공단 내 최고령자로 가장 오랜 기간 근무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 선생님께서 개성공단 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를 한 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79세입니다. 아, 예. 79이시군요.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초창기서부터 현재까지 쭉, 일을 했습니다. 예. 79이면 솔직히 말해서 아직 청춘이십니다. 예. 어제부터, 예,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지켜보는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긴 힘들고요. 예. 북한 북측 근로자들의 그 반가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예, 북측 근로자들 5만 3천 명인데 그 근로자들도 다들 반가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표현은 못하지만 말로는 못하지만 표정으로 다 반가워하는 모습이 참 볼만했습니다. 예, 정말 그 소식이 더 반가운 소식이군요. 예, 지금 많이 바쁘시죠?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166일 만에 재가동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요. 이 홍 고모님께서도 그 고향이 북한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황해도 해주입니다. 예, 바로 그러면 이 개성에서 보이는 곳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가깝죠. 네. 예. 그 북측에 있는 가족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누님하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예, 누님과 여동생 두 분이 그 살아계신다는 확인을 했고 부모님은 그러면 돌아가셨고요. 네. 예. 그 누님은 만나보셨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예, 바로 옆에 지책에 계시는 누님을 중국까지 가서 만나보셨군요. 여동생 두 명은요? 못 만나고요. 예. 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명절 때가 오면 북측에 있는 가족들이 더 생각날 것 같은데, 예. 이 정말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어떻습니까? 휴양민들이 제일 싫은 날이 명절입니다. 예. 저뿐이 아니고 전 시장민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네. 예, 이 참 짧게 답변하시는데 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군요. 이 신랑민들에게 가장 싫은 날이 명절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매년 추석을 그 우리 홍 선생님께서 개성공단에서 보내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올해도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올해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손주들이 그 반대를 해서 올해는 여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내려가서 보내시고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추석 보내실 때 뭐 직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저 남아있는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아, 많이 있군요.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차례상을 잘 차려줘서 거기서 합동으로 다 차례를 지내곤 했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재발 방지책이 어느 정도 이 마련 된 것인데, 이 뭐 현장에 계시는 분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죠. 가장 부족한 점을 꼽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게 제일 불안하죠. 예,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네. 뭐 어떤 것을 가장 믿지 못하시고 있습니까? 이번 일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길어지고 보니까 손해라는 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손해를 양쪽에서 입고 있죠. 네. 예. 이 지금 명절을 앞두서가 아니라 이 꿈에 그리던 혈육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는데, 우리 정부와 이 북측에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예. 제가 9년 동안 개성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해도 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정부가 국민들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SJ테크 홍태표 고문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다른 분 한 분 더 초대를 하죠. 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는 분들, 이 가족과 벗들을 만날 생각이 다들 들떠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모두가 고향을 찾는 이날 도로 위에서 명절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면서 운전자들이 안전한 귀경길을 돕는, 그리고 이 귀향길을 돕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서서울 톨게이트 마미정 씨 전화 연결합니다. 마미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도 근무 중이십니까? 네, 근무 중입니다. 예,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한 7년, 한 3개월쯤 됐습니다. 예, 아직 10년은 채우지 못하셨군요. 예. 네네.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시죠? 네, 출근합니다. 예, 언제 쉬고 언제 일하십니까? 예, 예. 제가, 당일 전날은 휴무이고요. 18일은 휴무고요. 네네. 예. 19일 추석 당일은 오후 근무입니다. 오후 근무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예, 그리고 이튿날 또 근무해야 됩니까? 네네. 예, 제가 근무입니다. 이 네. 남들은 전부 다 고향에 찾아서 이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과 같이 오랜만에 모이는 시간에 이렇게 네. 도로 위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군요. 이 네. 추석 당일에 그 오후 근무라고 하는데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우, 결혼은 이게 근무한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투잡을 하시는 셈입니다. 네. 추석 아침에 시댁에 가십니까? 네, 시댁은 서울 구로동이고요. 예. 전날 시댁 가서 음식을 만들고 추석 아침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먹고 출근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몇째 며느리십니까? 예, 제가 형제 중에 막내 며느리입니다. 형제가 몇 명인데요? 네, 딱 둘입니다. 아들. 아, 예, 그렇군요. 딱 네네. 둘이면 아내 며느리군요. 예. 네. 그런데 이 추석 때도 일하러 나가고 하면 시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예,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시고 많이 서운해하셨지만요. 예. 지금은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는 편입니다. 예. 친정집은 어디입니까? 아, 저희 친정은 경기도 광주이고요. 예. 이번 추석은 제가 근무이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남들 쉴 때 더 바쁜 직업이라서 평상시 그냥 평일날 자주 찾아뵙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에는 그 친정에도 네. 한번 잘 못 가보고 이 평일에 예, 친정에 자주 가본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네. 근무하는 곳이 서서울 톨게이트죠? 네네. 예, 맞습니다. 서서울 톨게이트 가면 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이 톨게이트를 이용합니까? 아, 저희는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로서요. 예, 그렇죠.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 그 목포 쪽이나 그런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 쪽, 뭐 특히 논산 그쪽 방면으로 해서 전라북도 그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죠. 예,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아주 많기로 그 소문이 났고 이 톨게이트도 가장 복잡하다면서요. 네네. 예, 지금 추석 연휴가 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건데 현재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저희 교통량이 한 8만 대에서 9만 대 정도 되지만요. 예. 추석 당일날에는 한 1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시간대 교통량이 가장 많습니까? 평소에는요? 평상시에는 주로 월요일이나 월요일 오전 출근 시간이 많고요. 예. 그다음 저희 추석날은 아무래도 당일날 그 성묘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혼잡스러운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추석 당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 오후 이 성묘를 가시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평소에 그 힘든다면 언제 가장 힘듭니까? 추석이라서 뭐 더 힘들겠지만 말이죠. 네네.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점이 가장 힘들지만요. 예. 또 저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귀경길에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예. 고객님들께서는 안전속도 30km를 준수해 주시고요. 예.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주시고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휴식으로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한 이 하이패스 장착한 이 차량들 속력 내지 말고 30km 준수하라는 말씀은 꼭 좀 운전자들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톨게이트 출입 통제 구간 문의나 이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대한 문의 어디로 하면 됩니까? 예, 교통정보센터라고요. 02-1588-2525번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88-2525? 2525. 네. 예, 고맙습니다. 1588-2525로 문의를 하면 고속도로 정체 구간, 출입 통제 구간, 예,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끝으로 올 추석에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도로공사는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 카드 미사용 잔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속도로 길라잡이 앱을 시범 서비스로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어 빠르고 안전한 귀한 귀경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서울 톨게이트 마미정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현책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